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통풍을 비롯한 많은 난치 질환에 대해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7번째 소개 강의에서는 통풍이 있는 환자라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식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강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채널은 자연의학을 기반으로 병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낸 후 치유를 막는 요인을 제거하고 스스로의 자연 치유력을 통해 병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통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금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통풍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비단 통풍뿐만 아니라 다른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지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잘못된 식품을 금하기보다는 병에 좋은 식품을 먼저 찾습니다. 뭔가 병에 좋은 식묘한 식품이 있을 것이고 그 음식만 제대로 먹으면 병이 당장 낫거나 아주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통풍은 꼭 먹어야 할 음식을 잘 먹지 않아서 생긴 병일까요? 몸에 나쁜 음식은 먹지 않지만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들도 아주 드물게 있겠지만 대부분의 통풍 환자는 좋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 병이 나타났다기보다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통풍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몸에 나쁜 음식을 철저히 금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통풍 완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금해야 할 식품을 절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식품은 먹자마자 요산 수치가 폭증하면서 증상이 곧바로 악화되기도 하며 또 어떤 식품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요산 수치를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각각의 강의에서 아주 상세하게 어떤 식품이 통풍을 악화시키고 유발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모든 식품 중 통풍에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술이나 적색류, 식용유도 좋지 않지만 통풍에 가장 해로운 성분은 과당입니다. 통풍의 최악인 과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과일에 많이 포함된 당이어서 과당이라고 하는데 설탕의 절반이 과당 성분입니다. 과일이 몸에 좋으니 과일에 포함된 당 성분도 당연히 좋을 것이라 생각했던 분들께는 상당히 충격적이겠네요. 이 강의에서는 3대 영양소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탄수화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과당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당이 뭔지를 알아야만 피하든지 조심하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과도하게 섭취한 과당은 요산 수치를 높이는 것을 비롯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올리며 지방간, 지방췌장의 발생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통풍의 근본 발생 요인인 인슐린 저항성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렙틴 저항성도 유발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관련이 있어도 큰 문제가 될 텐데 과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식품 중 으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당은 설탕에 비해 당도가 높아 적은 양으로도 동일한 단맛을 낼 수 있으며 단맛을 더 빨리, 더 강하게 느끼게 하여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고 게다가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가를 나타내는 혈당 지수마저 아주 낮아 포도당보다 혈당 증가가 적다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식품에 널리 쓰입니다. 하지만 과일이나 채소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과당이 아닌 유전자 조작 옥수수로부터 대량 추출된 액상과당은 원가가 저렴하고 가공도 용이하며 설탕보다 달아서 거의 모든 식품과 음료에 폭발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액상과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설탕과 액상과당의 차이점, 액상과당의 제조 과정과 소비 실태, 그리고 액상과당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지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액상과당 업체의 주장을 들어보고 액상과당의 해악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거의 모든 대사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적색육과 알코올의 섭취량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음에도 과당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 통풍 환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당은 통풍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을 가장 강력하게 유발하는 성분으로 최근 들어 수많은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거의 모든 만성질환에 과당이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과당과 요산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과당과 포도당이 각각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혈당을 높이고 당뇨를 유발한다고 생각했던 포도당은 과당보다 오히려 문제를 훨씬 덜 일으킨다는 예상치 못했던 사실도 확인해 볼 것입니다. 아울러 칼로리를 제한하면서 과당을 섭취하거나 혹은 칼로리를 제한하면서 포도당의 집합체인 전분을 섭취하는 비교 실험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과당과 고지방식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와 고지방식만 섭취했을 때의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 과당이나 설탕의 단맛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과당이 통풍에 미치는 영향 5가지를 정리해서 왜 과당이 통풍의 최악의 식품인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과당은 그 어떤 것보다도 통풍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과당만 섭취하지 않으면 만사가 해결이 될까요? 과당은 우리 인류가 기아에 처할 상황이 되었을 때 다량으로 섭취하면 곧바로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이 되면서 굶주림을 이겨내고 죽음에서 구해주는 구세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과일에서 주로 얻을 수 있는 과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아에 닥쳤을 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인체는 음식을 통해 굳이 과당을 섭취하지 않아도 스스로 과당을 합성하여 기아로부터 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폴리올 경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만 먹을 것이 넘쳐나는 현대에서는 이 시스템이 인간을 비만으로 만들고 통풍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야기하는 골칫덩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포도당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폴리올 경로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은 스스로 과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를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포도당으로 금방 변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가공탄수화물 같은 경우 더욱 쉽게 폴리올 경로를 활성화시켜 더 많은 과당을 더 빨리 만들어냅니다. 폴리올 경로의 개념과 더불어 특정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중 포도당 수치를 높이는가를 알려주는 혈당 지수, 그리고 보다 현실적으로 실제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가를 나타내는 혈당 부하 지수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과 관련되어 최근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염분, 즉 소금의 섭취입니다. 염분은 한때 고혈압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고 지목이 되었고 혈압을 낮추기 위해 극도의 저염식이 추천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무리 소금을 제한해도 혈압이 아주 미미하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소금을 마음 놓고 먹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먼저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의 섭취 실태와 성별 나트륨 섭취량도 알아봅니다. 또한 연령별로 나트륨의 섭취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통풍과 나트륨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인체 내에서 나트륨이 하는 역할과 과도하게 나트륨을 섭취할 경우 어떤 질환을 유발하는지도 알아봅니다. 나트륨이 고혈압에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한국인에게 아주 흔한 위염, 그리고 골다공증, 협심증, 뇌졸중과 오히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포도당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폴리올 경로가 활성화되면서 통풍에 가장 좋지 않은 과당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처럼 탈수나 과도한 염분 섭취가 왜 과당을 만들며 결국 비만을 유발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염분을 섭취할 경우
혈압에 대한 영향은 생각보다 적지만 비만을 유발하여 통풍을 비롯한 대사질환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당은 직접적으로 요산을 만들어 통풍을 악화시키지만 과당이 없는 다량의 포도당 그리고 짠맛이 강한 음식도 과당을 합성하여 결국 요산으로 변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5의 맛이라고 불리는 감칠맛은 음식의 풍미와 맛을 좋게 하는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맛으로 이 역시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과당을 생성하여 요산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자연계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감칠맛 성분의 글루타민산염은 그 양이 많지 않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토마토, 버섯, 연어, 스테이크, 멸치, 녹차 등에 많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음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섭취할 일이 없어 그동안 논란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MSG, 정확히는 글루탐산 모노나트륨이라는 합성 감미료가 대량 생산되어 거의 모든 식품에 사용되면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감칠맛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감칠맛을 내는 글루타민산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합성 글루타민산염인 MSG는 왜 문제가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루타민산염과 요산과의 관계 그리고 MSG와 통풍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감칠맛에 대한 강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감칠맛과 통풍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선 소개 강의에서 과당이 통풍에 가장 나쁜 성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은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은 몸에 아주 빠르게 흡수되는 단순당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몇십 년 전에 비해 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좋은 영양소는 대폭 줄어들었으며 그저 지나칠 정도로 단맛만 강화된 번지르르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일은 과당, 포도당, 그리고 이 둘이 결합된 설탕 등 세 가지 당 성분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중 과당 성분은 지방으로 쉽게 변환되어 저장되므로 많이 먹을 경우 우리 몸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며 당연히 통풍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주로 먹는 과일은 어떤 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혈당을 올리는 혈당 지수는 어떤지 가장 문제가 되는 과당의 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열대 과일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간식으로 흔히 먹는 건과일은 왜 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하는지, 몸에 좋다는 꿀은 과연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채소에도 과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채소의 과당은 괜찮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풍 환자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거의 유일한 과일인 레몬에 대해 알아보고 레몬 주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레몬과 통풍에 관한 연구 자료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한 철분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특히 통풍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 잘 흡수되는 다량의 철분이 포함된 적색육은 철분을 과다 섭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먼저 적색육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6가지를 살펴보고 적색육에 포함된 철분 성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적색육에 포함된 철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대부분의 시기에 극도로 부족했던 영양소인 철분이 왜 과잉을 걱정할 정도로 골칫덩어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분이 통풍을 악화시키는 4가지 이유를 정리하면서 철분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에 걸리면 술을 금하라는 말을 당연히 듣습니다. 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통풍을 유발하는 하나의 단순한 요인일 뿐이며 알코올과 더불어 다른 여러 요인이 겹칠 때 비로소 통풍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코올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통풍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인들은 단지 탈수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단순한 이유로 알코올이 통풍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알코올이 통풍을 유발하는 9가지 이유를 아주 자세히 조목조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어떤 종류의 술이라도 통풍을 비롯한 각종 대사질환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잔의 술도 통풍에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통풍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은 과당이 다량 함유된 가공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에 묻혀서 지방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일부 지방도 과당 못지않게 통풍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강의에서는 지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방, 좀 더 정확한 용어로는 지방산의 종류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방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뉘는데 먼저 안정적인 포화지방산에 대해 알아보고 통풍과의 관련성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안정해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지방산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통풍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포화지방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소 처리를 한 트랜스지방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극악한 해악에 대해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포화지방산은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올리며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하여 아주 오랫동안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풍을 악화시키는 가장 나쁜 식품이 가공 탄수화물과 탄산음료, 특히 과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포화지방산은 대충 먹어도 되는 식품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포화지방산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좋은 식품일까요? 먼저 포화지방산과 통풍과의 관련성을 알아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화지방산의 경우 당장 요산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다량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결국에는 요산 수치 증가를 유발합니다. 통풍 환자는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포화지방산을 다량 섭취하면 가뜩이나 높은 이들 수치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이 통풍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포화지방산이 대사될 때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인슐린 신호전달 경로를 방해받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 곧바로 요산 수치가 상승합니다. 포화지방산은 마구 먹어서는 안 되고 섭취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유제품은 통풍에 좋은 식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통풍에 좋다는 식품 리스트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우유 유제품은 과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유제품에 고농축된 포화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요산 수치를 올리고 통풍을 악화시킵니다. 그럼 무지방 혹은 저지방 유제품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유제품은 산성이어서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뼈나 치아로부터 칼슘을 빼내고 빠져나온 칼슘을 핵으로 요산 결정을 생성하여 통풍 발작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유제품은 통풍에 아주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풍과는 무관한 심지어 좋은 식품으로 둔갑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유제품이 통풍에 좋지 않은 이유 7가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은 후에는 가급적 유제품은 먹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용유는 소위 20세기 악당으로 불립니다. 100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식용유는 이제 거의 모든 식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어 인체가 필요로 하는 양을 훨씬 초과해서 섭취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중성지방으로 불리는 지방의 구조를 살펴보고 우리 몸이 합성을 할 수 없어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적당히 섭취할 경우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왜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6 지방산이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악당이 되고 말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이 주성분인 식용유의 소비량이 어떻게 증가해 왔고
또 식용유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당의 소비도 그렇지만 식용유의 소비량 증가와 각종 만성질환의 발병률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주요 식용유의 구성 성분을 살펴보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용유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식용유로 선전하고 있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카놀라유의 실태, 그리고 건강한 오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식용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6가지를 알아보고 통풍 환자는 식용유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지 주의사항을 정리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이 20세기 악당이 된 이유는 지나친 섭취 때문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불안정한 지방으로 쉽게 산패가 되면서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므로 항산화제인 요산의 필요성을 늘려 요산 수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통풍이 악화됩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 계란, 유제품은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먹인 가축을 통해 대부분 생산됩니다. 옥수수는 오메가6 지방산이 주성분이고 옥수수 사료를 먹여 키운 가축에서 생산된 식품은 오메가6 지방산 자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양의 오메가6 지방산을 포함합니다. 방목해 키운 소로부터 얻은 고기나 유제품은 상당량의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으나 옥수수가 다량 포함된 사료를 먹여 키운 소의 경우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90대 1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현대의 거의 모든 질병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풍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6 지방산의 일종인 아라키돈산이 염증의 원료가 되어 통풍을 악화시키는 기전에 대해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통풍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금해야 할 식품을 주제로 한 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통풍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저희 통풍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통풍을 비롯 관련된 모든 만성질환에 대해 쉽게 문의를 할 수 있는 카톡 채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로 친구 추가를 선택한 후 저희 카톡 아이디인 @ 통풍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은 상세 정보에 있는 카카오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와 상담할 수 있는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됩니다. 통풍을 앓으면서 어떤 식품을 먹지 말아야 할지 궁금해했던 분들은 식품에 관련된 질문은 물론 다른 어떤 것도 좋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스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